녹화를 또 해볼까요? 목소리는 잘 나오고 있는가? 자, 그럼 도함수의 활용입니다. 도함수의 활용. 짠. 자, 됐죠? 지금 보라색 아니잖아, 맞지? 자, 좋아요. 접선의 방정식. 이런 것까지 신경 쓰면서 수업을 해야 되겠네. 수트 때 배웠던 내용이랑 일단 동일합니다. 그냥 함수가 조금 더 수트보다 다양해진 것 뿐이야. a, fa라는 점이 주어지면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f'a라고 할 수 있으니 접선의 기울기와 접선이 지나는 점을 알았다면 여러분 접선도 직선이야.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죠. 기울기와 지나는 점을 알았으니 y는 f'a x-a 더하기 fa로서 이때의 접선의 방정식을 정리한다. 됐죠? 정리한다. 이렇게 접선의 방식을 구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방금과 같이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져 있다. 미안해. 접점의 좌표 a, fa가 주어져 있다. 그러면 아주 심플하게 바로 구해내면 되는데 이 문제가 조금 덜 친절해서 바로 이렇게 접점의 좌표를 주면 제일 좋을 텐데 뭐를? 기울기 m을 가르쳐 줄 때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는가? 일단 우리가 그 함수를 미분해서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이 도함수가 m이라는 기울기가 되는 x를 찾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 x는 예를 들어 알파와 베타였다 라고 한 다음에 이때 점의 좌표가 뭐다? 접선의 접점이야. 접점의 좌표를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됐죠? 따라서 접점의 좌표를 기울기가 m인데 알파일 때 f알파를 지나는 접선, 기울기는 m인데 베타일 때 f베타를 지나는 접선이라고 한다면 y는 m 지나는 점은 x 알파를 지나고요. f 알파, y는 f 알파. 기울기가 m인데 x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f 베타. 참고로 m이라는 값은 f 프라임 알파기도 하고 f 프라임 베타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을 구한 다음에 대입해서 접선의 방정식의 접점을 알아냈으니 구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곡선 밖의 점이 주어질 때. 아이디어 자체는 수트 때와 똑같아요. 수트 때와 똑같습니다. 곡선 밖의 점에서, 곡선 밖의 점, 이런 점에서 접선을 하나, 둘, 셋 이렇게 그을 수 있다 쳤을 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2차 함수 때랑 사실 똑같아요. 접선의 방정식은 기울기를 알아내면 되는 거잖아. 지금 곡선 밖의 점 a, b는 주어져 있으니 y는 m이라는 기울기를 가졌을 때 a와 b를 지나는 직선이고 이 1차 함수와 fx라는 3차 함수 또는 지수 함수 또는 여러 가지 함수들이 같다라고 했을 때 중근을 가지면 돼. 접해야 되니까. 근데 말이 중근을 가진다지 2차 방정식 정도까지는 중근을 가진다 판별식 때리면 됐는데 3차 방정식부터는 이게 인수분해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확인이 좀 안 될 수도 있고 4차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좀 쉽지 않을 수 있으며 지수나 로그 부등식, 로그 방정식, 로그 함수와의 교점 이런 걸 구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그것들이 항상 접한다, 판별식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거기는 또 그런 식으로 기울기를 구하는 게 쉽지 않은 거야. 그래서 아예 방법을 바꿔서 곡선 위에 임의의 점이 있을 때요. 임의의 점 t, ft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면 그때 기울기는 f't 아니겠어? 그럼 x-t에다가 ft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곡선 위에 임의의 점에서 그냥 이 위에 이런 데 있는 적당한 t에서 이렇게 접선 그리자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단 말이야. 얘는 물론 이 점을 지나진 않지만 이 t가 움직이다 보면 여기서 딱 그렸을 때는 너를 지나는 순간이, 여기서 딱 그렸을 때는 너를 지나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누가 곡선 밖의 점 a, b가 너를 지날 때 x는 a,
y는 b가 너를 지날 때 따라서 대입을 해주면 b는 f'(t) a-t 더하기 ft라는. 자, 여러분 어차피 a와 b는 알고 있는 수예요. 2,3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수다 이거지. 그럼 결국 저 방정식은 a, b는 아니까 t에 대한 방정식이 되겠죠. t에 대한 방정식이 됩니다. 그럼 이때 이 t에 대한 방정식을 풀면 뭐가 나와? 이때 방정식 t에 대한 방정식을 풀면 실근이 뭐야? 접점의 t좌표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x좌표죠. 접점의 x좌표가 되겠고요. 이때 이 실근의 개수가 그릴 수 있는 접선의 개수입니다. 실제로 좌표를 구하는 게 쉽지도 않을 뿐더러 구했을 때 접선을 하나하나 다 물어보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접선 몇 개씩 그릴 수 있니? 그래서 그려질 수 있는 접선 몇 개니? 뭐 이런 거 자주 나오니까 미적분에서도 그 내용도 필요하거든요. 잘 기억해 두시고 이때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접점의 개수이자 그것이 곧 우리가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가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 이제 추가로 법선의 방정식이라는 내용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선의 방정식. 법선이 뭐예요? 법선? 이 뭐지? 법선. 접점을 지나면서 접선과 수직인 직선입니다. 그래서 이까지가 법선이라는 거야. 이거 엄청 긴 문장 한 방에 법선 하는 거야. 되게 좋은데 그냥 교육과정에서는 빼버렸기 때문에 문제집이나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혹시나 나오게 되면 접점을 지나면서 접선과 수직인 직선이라고 다 설명합니다. 그래서 법선의 방정식이니까 접점을 지나면서 접선과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다 설명하니까 어려울 건 없겠고요. 그렇게 해서 법선의 방정식. 아이디어는 심플합니다. 너야 너! 기울기가 f'a잖아. 이거랑 수직이야. 이 점을 지나면서. 따라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f'a분의 1이고 지나는 점은 동일해요. 그래서 그런 방정식을 만든다라고 하면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f'a분의 1 접선과 수직한 직선의 기울기에다가 지난 점은 a, fa로 동일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다. 그런 얘기죠. 접선 한 개였을 때, 접점이 주어졌을 때,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곡선 밖의 점에서의 그렸을 때 임의의 점 t, ft에서의 접선이 그걸 지나느니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 법선의 방정식, 그 접선과 수직하는 직선까지. 즉 지금은 뭐야? 곡선 하나에서 해봤는데 뭐다? 사실 전임자분도 녹화되면 좀 그런가? 우리 전임자분께서도 기계를 잘 다루시는 분이 아니시다 보니까 이렇게 원래 자동으로 보정해주는 기능은 있대. 그래서 본인도 막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그 기능을 끄면 된대. 그래서 껐고 초기화하다가 이렇게 해보니까 꺼졌다는데 저도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죠. 잘 모를 땐 초기화를 일단 때려야겠다. 우리도 초기화 때리고도 저러면은 열심히 또 찾아가지고 꺼버리면 되겠지, 맞지? 하다 보면 되겠지. 자, 그래서 곡선이 한 개였을 땐 이런 거고 두 곡선에서 생각을 해요. 두 곡선. 보통 함수 하면 곡선이에요. 왜냐? 직선이라는 함수 빼고는 세 다 곡선이니까 보통. 직선 1차 말고는 다 곡선이야. 알겠지? 곡선이 두 개야. 첫 번째, 접할 때. 요렇게 생긴 2차 함수와 요렇게 생긴 3차 함수가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났다 정도로 이해를 해보면 되겠다. 그래서 정확하게 한 점에서 접할 때라고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공통접선을 가질 때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는데 공통접선이라는 표현은 솔직히 조금 아쉬운 게 이럴 때도 가끔 공통접선이라고 표현해요. 접점은 다르지만 얘도 어쨌든 나의 접선이고 너도 너한테의 접선이잖아.
우리들은 접선을 하나의 뭐 공용으로 좀 공유하고 있죠, 맞죠? 이런 걸 공통 접선이라 할 때도 있더라고, 문제가 가끔. 이게 공통 접선이 맞는데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조금 애매할 수 있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점에서 접할 때라는 완벽한 표현을 쓰는 게 좋겠죠. 자, 여러분,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나한테서 그린 접선의 방정식이랑 너한테서 그린 접선의 방정식이 같을 거 아니야. 무슨 점? t라는 점에서. 네가 f였다면 f'(t) x-t 플러스 ft(라는 함수랑 y는 g'(t) x-t 플러스 gt(라는 두 개의 직선이 뭐하다? 같다. 그냥 뭐 앞에 계수끼리 같고 뭐 상수항끼리 같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 따라서 ft는 gt, 따라서 f't는 g't. 애초에 이렇게 한번 정리해서 쓰시는 것보다 바로 연립방식 형태 딱 쓸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심플하잖아. 한 점에서 만나긴 해야 될 거 아니야. 일단 우리 지금 만나. 그래서 만나야 되니까 같다 해놓고 그때 접선의 기울기도 같아. 우리 접선의 기울기 서로 같아. 그래야 같은 직선이 그려지겠죠. 두 번째는 수직일 때입니다. 수직. 곡선이 어떻게 수직합니까, 선생님? 이때 접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 치면 이때의 곡선의 접선은 저렇게 그려져 있다 치자. 저렇게 이렇게 그려져 있어서 두 접선이 수직하면 우리가 그때 곡선이 수직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곡선도 굉장히 많이 확대를 해주면 그 순간은 이렇게 확대를 계속 하다 보면 직선처럼 보이겠죠? 그러니까 순간적인 그때 접선이 곧 곡선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순간에 접선 두 개가 즉 직선 두 개처럼 보이는 개들이 수직하면 곡선도 수직이라고 하고 가는 거야. 알겠지? 별거 없죠. 그래서 T라는 점에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일단 선생님 T에서 만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FT에 GT는 같은 거예요. 접선이 수직해야 되니까 너의 기울기 나의 기울기 곱해서 마이너스 1이면 두 직선이 수직하겠죠. 따라서 이 아이디어를 적용해서 문제를 연립하여 풀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뭐 여러 가지 꿀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알려드리고. 예, 처음에는 다 원방에서 접선 구하라 할 때도 이분에서 뭐로 그러시는 거예요? 가능. 싹 가능. 우리 심지어 뭐 해서? 뭐 했어? 이제 여러 가지 도함수 했잖아. 원방은 음함수예요. 음함수. 그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라는 형태 음함수야. 따라서 그 함수 미분해서 y 프라임 구한 다음에 걷다가 필요하면 쑥쑥쑥 대입하면 나와. 그러니까 수학상에서 증명했던 것들은 여기서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또 지금은 제가 설명 자체를 y는 fx라는 그 깔끔한 일반적인 함수에 대해서만 설명을 쭉 해왔는데 그러니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수투 때랑 하나도 다른 설명은 없습니다. 다 똑같은 설명했습니다. 그냥. 조금 더 복잡한 함수가 등장한다는 거 말고는 조금 더 복잡한 함수가 등장한다는 거 말고는 나 왜 아직도 보라색이야 너 정신 차려. 자, 조금 더 복잡한 함수가 등장한다는 거 말고는 크게 다를 건 없어요 사실. 자, 근데 가끔 물어봅니다. 매개 변수로 표현된 함수에서 접선 구해봐라 나오고 음함수로 표현된 함수에서 접선 구해봐라 나옵니다. 역함수의 접선 구해봐라 나옵니다. 이계도 함수는 접선이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앞에 배웠던 미분법들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 지나치게 더러운 형태거나 복잡한 건 잘 안 나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계산이 돼야 나오지. 적당히 예쁜 식으로 계산이 돼야 나오지. 그지? 이렇게 정리를 일단 해봤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증가 감소 하기 전에 일단 뒤에 있는 접선 문제들 몇 개 풀어보고 함수의 증가 감소는 그 솔직히 너무 간단한 내용이라서 빠르게 짚어보고 넘어갈 건데 일단은 함수의 접선들을 몇 개 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이에요. 잘리네. 너 왜 아직도 보라색이야? 보라색 정신 차려. 나 왜 보라색이냐고. 보라색 하지 말고. 옷을 이런 걸 입고 왔어 그런가? 보라색 맞지 나?
어디를 찍으면 파란색이 될까요? 모르겠다. 질주 파란졌다. 뭐가 있는데? 하다 보면 늘겠죠, 우리도? 자, 이제 1번 y는 탄젠트 x 위에 열심히 좀 연구를 해봐야겠다. 4분의 파이, 1에서 접점이 나와버렸어. 너무 행복해. 미분 바로 해준다. 시컨트 제곱 x. 따라서 보통 y'이라는 표현을 써버리면 좋은 점도 있는데 단점은 뭐야? x 좌표를 4분의 파이를 넣었을 때 y'은 이렇게 밑에다 슬쩍 써줘야 돼요. 좀 귀찮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별일 없으면 그냥 fx라고 생각하고 f'x 이렇게 쓸게요. 그냥 알겠지? 시컨트 제곱 4분의 파이는 2입니다. 2 따라서 기울기 2의 0. y는 기울기가 2인데 4분의 파이, 2를 지나므로 이렇게 씁니다. 끝! 뭐 전개야 뭐 필요하면 해주면 되겠죠. 간다. 2번. y는 1-x분의 x인데요. 바로 미분부터 하자. 물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그 표준형이라고 하죠. 유리함수 표준형 한번 나눠서 쓰면은 미분을 한번 덜 할 수도 있긴 한데 그렇잖아. 식이 좀 간단해지긴 하잖아. 근데 뭐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니까 대충 미분해도 됩니다. 취향껏 하세요. 보여드릴까? 마이너스 1 더하기를 하시면 휙 해서 마이너스 1 더하기 1-x분의 1이니까 이거 휙 하고 날아가면 미분하면 날아가고 너만 미분하면 된다. 이런 거지. 뭐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니까 편한 대로 하십시오. 저는 지우고 그냥 할게요. 위에 거 미분하면 1이었고요. 1-x 더하기 1입니다. 와우! 1-x 제곱분의 1이지롱. 자, 그래서 x에다가 2분의 1을 넣어라. y'의 x 자리에 2분의 1을 넣어라. 2분의 1의 제곱 4분의 1의 역수 4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울기는 4인데 지나는 점은 2분의 1, 더하기 1 이렇게 했어. 전개 하면 답이 되는 거지. 너무 이지하잖아. y는 sin x라는 함수가 있죠. 바로 미분합니다. 코사인 x예요. 접하고 직선 y는 2분의 기울기가 2분의 1인 친구 구하라 이 말이죠. 코사인 x가 2분의 1이 되는 친구를 구해주니까 x는 60도 3분의 파이였습니다. 참고로 이때 x의 범위 한번 확인해보고 다른 것도 인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죠. 뭐 지금은 하나밖에 없군요. 따라서 3분의 파이, 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이때 기울기가 2분의 1인 직선이었다. 그래서 2분의 1의 x는 3분의 파이를 y는 2분의 루트 3을 지나는 접선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진 이지합니다. 예제 3번 뭐야? 곡선 밖의 점입니다. 1번 처음 하는 거니까 이해를 돕고자 원점 정도와 y는 lnx를 간략하게 그려놓고 한번 설명을 마저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짠! 또 보라색이니? 보라색인지 파란색인지 알 수가 없네. 내 옷이 그냥 보라색이니?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가? 보시도록. 자, 여기서 이렇게 싹 긋고 나면 너 이쯤 있을 것 같은데 뭐 하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밑에 있을라나? 없지 당연히. 이거 못 내려가요. 이거 못 내려가요. 저 못 넘어갑니다. 점근선이에요. 됐죠? 그래서 여기에 좌표를 적당히 그냥 t, ln, p라고 두시고 나 기울기 알고 싶어요. 밀분하면 x분의 1이니까 그때 접선의 기울기 t분의 1입니다. 따라서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t분의 l x-t 플러스 ln t가 되는 거고 네가 뭐 지날 때? 원점 0,0을 지날 때 t의 값이 나는 알고 싶어요. x가 0, y가 0일 때 0은 전개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ln t 이었을 때구나. t가 이었을 때구나. t가 2면 ln 2는 1이니까 2,1. 따라서 2,1과 0,0을 지난 직선 구해도 되고요. 뭐 그냥 t 자리에 이 때려 박아도 됩니다. t 자리에 이 때려 박으면 여기 친구들 기울기가 t분의 1이지? 뭐 지나는데? 원점 지난다니까? 그러니까 2분의 1x지 뭐.
기울기가 t분의 1인데 원점 지난다니까? 그러면 2분의 1, 2분의 1이죠. 2분의 1. 갑자기 콧물이 질질 새는데? 최근에 자꾸 내가 춥나? 왜 자꾸 콧물이 이렇게 질질 새길래? 좀 불안해서 코로나인가 싶어가지고 한 3차례 정도 코를 쑤셨는데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쑤셔볼 걸 그랬나? 어제 아침에 쑤셔보고는 안 쑤셨는데 뭐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열은 전혀 안 나요. 콧물만 계속 나는 거 보니까 또 비염이 도래한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비염이 나는 심한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맹맹이 소리가 쩔어준다 이거야. 그래서 1,0에서 1,0에서 1,1을 지나는 y는 2의 x-1제곱 1 넣으면 1 지나죠? 어머 잘렸다 이 차. 1,2 0에서 y는 2의 x-1제곱의 그래프에 접선을 그렸을 때 접선의 방식 그려보자. 얍!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t, 2의 t-1제곱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접선의 기울기가 필요하니까 미분을 해야겠죠. y'은 2의 x-1제곱 그대로고 접선의 기울기도 그대로 2의 t-1제곱이 되겠네요. 보라색아 빨리 정신 차려봐라 좀. 왜 이렇게 자꾸 어두워 이거. 자, 그래서 뭐야?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주면 기울기 넣어 지나는 점 t, 2의 t-1제곱 됐지요? 밝아진 것 같기도 하고 여전히 어두운 것 같기도 하고 난 잘 모르겠어. 자, 이렇게 되니까 뭐야? 1,0 지나기로 했죠. 1,0 0은 자 여러분 무조건이야. 2의 거듭제곱이 좀 정리가 안 되면 묶어. 2의 거듭제곱으로 묶어. t-1제곱 묶어나면 1-t 더하기 1이니까 2-t예요. 2-t. 네가 0 되는 경우는 몇 뿐이야? 네가 아니라 너가 0일 때 뿐이죠. 따라서 t가 2였을 때입니다. 그냥 t에다 2 다 때려 박아가지고 바로 지수함수 1차 함수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직선의 방식 구하면 2에 x-2에 더하기 2니까 y는 2x-1이다. 내지는 기울기가 2인 걸 체크했으니까 기울기가 2고요. 원래 지나는 점을 1,0이라고 했잖아. 그럼 1,0을 지나는 직선이다. 이렇게 구해줘도 되는 거지. 됐죠? 넘어갑시다. 점 2,1을 지나면서 곡선에 접하는 직선이는 2개다. 예제 4번입니다. 이젠 지수 로그를 넘어서 분수 함수 하나 해보고 넘어가자. 뭐 이런 얘기지. 이 분수 함수의 그래프도 간략하게 그리면, 물론 그래프가 반드시 필수는 아니지만 그려졌을 때 대략적으로 저쯤에 접선이 그려지고 대충 위치가 어디쯤 되고 이런 걸 알면 좋으니까 그릴 수 있다면 최대한 그려보는 거고, 너무 힘들거나 힘든 문제는 안 그리는 게 맞죠, 당연히.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은 그렸을 때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손해보는 일은 거의 없죠. 이상한 그래프가 아니고서야. 자, x는 -1이 점근선, y는 1이 점근선, 0,0 지나지롱.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쑥 이렇게 그려진다. 2,1을 지나고 2,2? 이쯤 있나 본데? 2,2쯤 있나? 하여튼 2,1을 지나고 접선의 수직 이쪽에 하나, 저쪽에 하나. 너무 완벽하게 그리다 보니까 0,0 지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지날 것 같기는 하군요. 기울기를 각각 M1M2 자 가자 어떻게? T라는 임의의 점에서, 자 다시 T, T 플러스 1분의 T라는 임의의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필요할 거 더 미분할 필요가 있네요. 미분하시면 x 더하기 1의 제곱 미분해서 x 더하기 1 빼기 x예요. x 더하기 1의 제곱분의 1. 애초에 너도 분해해서 미분하면 좀 더 편하다. 따라서 기울기 뭐야? x에 t 넣으면 t 더하기 1의 제곱분의 1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때 만들어지는 접선 2의 방정식은 무엇이냐?
t 더하기 1의 제곱분의 1 x 마이너스 t 더하기 t 더하기 1분의 t가 됩니다. 네가 뭘 지날 때? 2,1을 지날 때. 무슨 점? 2,2라는 점을 지날 때. 그때 우리는 t의 개수 내지는 t의 값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자, 정리를 해볼게요. 이거 분수는 별로네. 양변에 t 플러스 1의 제곱을 좀 곱해줄까요? 2배 t 플러스 1의 제곱은 2 마이너스 t 더하기 요 하나 약분해서 올라야 되니까 t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2t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2는 2 플러스 t 제곱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t 플러스 t는 죽었습니다. 어머 t 제곱 더하기 4t는 제로. 어머 이거 t가 아주 예쁘게 구해지잖아 이거. 보통은 안 구해주고 알파 베타로 정리된 다음에 그런 경우도 많고 하니까 일단은 마저 설명해 놓고 또 마저 마무리를 좀 해볼게. 뭐야, 네가 마이너스 4, 블라블라 라는 친구고 네가 뭐야 0, 블라블라 라는 친구인데 우리 어차피 뭐가 필요해? 기울기만 알면 돼요. 기울기는 뭐야? 너에 대입하는 거야. 자, 그래서 혹시나 네가 구해지지 않더라도 알파 베타를 뭐야? F'에 대입한 값만 정리해서 구할 수 있으면 오케이입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는 쓸 수 있기 때문에 합과 곱을 이용해서 F' 알파에 대입한 것의 합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해보면 되는 거야. 알겠지? 구해지면야 뭐 별건 아니지. 대입해서 그냥 정리만 하면 답이야. 마이너스 4랑 0이니까 기울기 뭐야? 마이너스 4 나오면 9분의 1, 0 나오면 1 이렇게 되고 둘이 나오면 9분의 10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정리가 되면 이지한 거고 정리가 안 되면 어찌한다? 어찌하기는 정리해서 구해야지. 알파 베타라 두고 식만 잘 정리해주면 어찌됐든 구할 수 있잖아요. 자, 여행을 떠나보자. 편집자를 구할까 진짜로? 여자친구한테 편집을 좀 부탁을 해봐야 되나? 예, 한 번씩 이게 다른 선생님들 찍어서 올린 거 보거나 하면 편집하면 그렇게 깔끔하게 좋긴 하더라고. 헛소리들도 이렇게 내가 헛소리 하는 시간들도 좀 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칠판을 지우는 이런 시간, 카메라를 돌리는 이런 약간의 아쉬운 시간들을 줄일 수 있던데, 제가 잘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생각이 또 머릿속에서 가시지를 않아. 여러분들 오른쪽 끝에는 탁탁탁 누르면 되게 쉽지 않나 이런 생각도 이렇게 막 자주 들고요. 선생님 귀찮다 저희한테 시키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뭐 어떻습니까?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좋지 않냐고. 여러분이 오른쪽 화살표를 3번 정도 누르는 것으로 충분히 이 화면에 딴 하고 도달할 수 있잖아. 또 보라색이지. 자, 좀 돌아오는 것 같기도. 자, 예제 5번 점 A, 여기서 어허이 선생님, y는 x에 2의 2x 제곱인데, 야, 이거 아직까지 우리가 이거 그리기는 쉽지 않다. 물론 이런 걸 그리는 연습을 후에 할 거예요. 미적분이잖아. 수투 때도 그랬잖아요. 이번 열심히 연습하고 그 잡선이 먼저 확인해보고 또 함수가 성질이 어떻네 해갖고 결국 하고 싶은 건 뭐였어? 그래프를 그리는 거였단 말이야. 그래야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규칙들, 성질들도 알아내고 점근선 어디 있구나 하고 언제쯤 최대 최소 극대극소구나 알았던 거잖아요. 미적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프를 그리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목표이자 목적 중 하나야. 물론 정말 끝의 목표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그려서 이 함수를 해석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고 언제쯤 변화가 있다, 어떨 때 제일 크다 이런 걸 찾는 건데, 그리고 일단 그래프를 그리는 게 하나의 목적이자 중요한 과정인 거지. 저런 건 되게 자주 나오는 친구이기 때문에 아주 자주 많이 그려보게 될 겁니다. 얼마나? 나중쯤 되면 슥 보면 이렇게 그리면 된다 할 정도로 많이 그려보게 될 겁니다. 한번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알겠죠? 나중에 그려보시면 맨날 전날 저걸 그리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그려낼 수 있는데, 자, 지금은 못 그리는 상황이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풉니까? 아까는 저렇게 예제 문제 풀 때 막 그래프를 그려면 도움이 된다니까. 하지만 실질적인 계산은 t, ft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해왔던 거잖아. 그림은 뭐 알면 좋고 정도였으니까 지금은 그림을 좀 알지 못하는, 그리지 힘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어쨌든 문제에서 얘기하는 조건들을 이용해서 범위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거지. 자, 미분은 필수니까 바로 한다. 하하이 2x 더하기 1에 2에 2x 줍니다. 나 미분 너무 잘해. 자, 하여튼 이렇게 미분 되었고요. 따라서 t, t, 2의 2t 제곱이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2t 더하기 1의 2의 2t 제곱이 된다 이 말이야.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주면 y는 기울기가 2t 더하기 1, 2의 2t 제곱, x는 t를 지날 때 그때 y좌표 t, t 제곱, t 곱하기 2의 2t 제곱이었다. 뭐 그런 얘기죠. 야가 바로 뭐다? 접선의 방정식이다. 이 접선의 방정식이 뭐를 지나야 돼요? a, 0를 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x에 a를, y에 제로를 대입을 해준다는 거죠. 0은 여러분 지수함수가 이렇게 2의 거듭 제곱이 곱해져 있는 식의 정리는 무조건 어디서 2를 묶어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2의 2t 제곱이라는 친구 우리 한번 묶어줄까? 그러니까 뭐가 남게 됩니까? 2t 더하기 1에 a 마이너스 t 더하기 t가 남게 되죠. 이 자식이 뭐야? 2차 함수입니다. 2차 방정식이라고요. 2의 거듭 제곱은 너무 좋은 친구인 게 뭐 저번에 미분해봐서 알지만 미분해도 2x제곱이 되고 적분해도 마찬가지겠죠. 뭐 적분상수 좀 달리게 하겠지만 뭐야? 지수함수니까 0보다도 커요. 0이 될 수가 없는 친구고 그러니까 방정식이 는영을 풀 때 얘가 0일 리는 없으니까 옆에 식만 0이면 되는 거야. 좋잖아. 심지어 양수예요. 늘 양수라니까. 부등식 처리할 때 양변 나눌 때 아무 거리낌 없이 나눠버려도 돼. 음수니까 마이너스 부호를 확인한다느니 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느니 뭐 음수를 나누는데 마이너스를 왜 붙이니? 부등호 방향을 뒤집어야지. 자, 그런 것들을 일절 신경 쓸 필요 없이 미분해도 그냥 그대로, 적분해도 그냥 그대로. 항상 값은 양수니까 0이 아니므로 약분 때려도 좋고 약분 때릴 때 부등호 방향 뒤집어질 신경도 안 써도 되고 얼마나 좋은 친구야. 최고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너를 접선을 2개 그릴 수 있으려면 이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 근이 2개 있어야 되죠. 너의 판별식이 양수다 하면 구할 수 있겠네요. 일단 정리부터 할까요? 마이너스 2t의 제곱 더하기 2at 더하기 a 마이너스 a 플러스 2는 죽었다. 는제로의 근이 2개다. 4분의 d는 a제곱 플러스 2a가 0보다 클 때이므로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a는 0보다 크다라는 범위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되시겠죠? 좋습니다. 예제 6번 뭐야? 공통인 접선을 가질 때 아하 곡선 2개를 가지고 문제를 한번 해결해보자 이런 문제군요. F는 ln x log x 더하기 1이고 필요하다 미분이 따라서 항상 미분을 해두지. 이런 미적분 하책 들어오면서 거의 맨날 하게 될 건데 특히 초반 단원이 다 미분이죠. 그래서 문제 풀 때 미분에서 도함수를 구하는 게 일단 시작이야. 무지성 미분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 심지어 적분 단원 들어가도 대부분의 경우 미분을 하는 게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무지성 미분, 무지성 적분부터 해놔도 뭐 무지성은 아니지만 일단 미분을 항상 해놓으면 되는 거지. gx는 ax제곱. 좋아요. ax제곱. 역시나 미분부터 한다. g'x는 2ax. 따라서 너 뭐야? 공통 접선이라며. 그러면 ft, ln t 더하기 1에서는 gt, at 제곱과 같을 거고 f 프라임 t, t분의 1은 뭐야? g 프라임 t, eat와 같을 것이다. 조져가지고 t와 a를 구하면 되겠고 연립방정식을 푸는 건데 물론 센스 있게 적당히 잘 구하면 됩니다. 연립방정식은 별거 없어. 센스 있게 적당히 잘인데 미적분쯤 되면은 사실 식이 좀 복잡은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문자가 적은 애를 소거하려고 노력하시면 대부분은 풀립니다. 알겠죠? 문자가 적은 t는 하나, 둘, 셋, 넷. 뭐 얘는 두 개씩 써지는데 a는 한 번씩밖에 안 써져 있잖아. 일단은 a를 조지자. 하지만 선생님 a를 구해야 되는데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a부터 조지고 t를 구한 다음에 a를 구하는 거야. 물론 운이 좋다면 한 방에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운이 좋다면 가능한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냥 심플하게 a를 조져버리면 t는 금방 구해진다. 자, 하지만 t를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안 되는 건 없으니까요. 자, t제곱은 2a분의 1입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너가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여기 2분의 1 놓고 t부터 구한 다음에 a 구하면 그냥 그만인데. 하지만 오기가 또 있으니까 우리는. t는 루트 2a분의 1이다. 이거지. 여기다 올려놓고 더하기 1해서 이게 뭐야? t제곱짜리 2a분의 1 넣으면 이게 a가 바로 구해지긴 하겠죠? 그죠? 할 수 있게 됐다. 설명을 했다. 자, 설명을 했으니까 바보짓은 그만하고 a 소구하고 t 구한 다음에 그지? 구해볼게요. 자, 봐봐. a t제곱은 2분의 1입니다. 즉 너 2분의 1이에요. 따라서 ln t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t는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군요. a t제곱은 2분의 1이니까 a 곱하기 t제곱, t제곱하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2분의 1이니까 양변에 1을 하나씩 곱하면 a는 2분의 1호군요. 네, 이렇게 그냥 구하시면 됩니다. t 구하고 a 구하면 되죠. 네. 다음은 예제 7번. 예제 7번. 야, 역함수네요. 이제 미적분스러운 문제가 슬슬 등장하기 시작했어. 너 이제 역함수도 미분해서 접선 구할 수 있겠니? 예제 8번. 매개 변수도 미분해서 접선 구할 수 있겠니? 뭐 그냥 이런 수준이야. 자, 해보자. 우리 뭐가 필요해? gx 위에 점 x의 좌표가 1인 점. 자. gx를 구해서 풀자. 그런 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뭐가 필요해? x는 1에서의 접선이 필요해. 누구? gx에서. 그래서 뭐야? g1은 얼마인가가 필요하고 g'1은 얼마인가를 구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오늘의 목적이야. 됐지? 역함수를 구할 때는 일단 f가 뭔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되니까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고요. 미리 미분을 좀 해놓을게요. f'x는 3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입니다. 항상 역함수의 기본은 뭐였다? 합성함수는 항등함수다. 여기가 시작이야. 합성함수는 항등함수다. 일단 미리 g1부터 구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fg1은 1인데 x에 뭐 넣어야 1이야? 1 넣으면 1이야. 1 넣으면 하면서 1이에요. 맞죠? 그래서 g1도 1이야. y f1이 1이니까 g1도 1이야. 됐지? 뭐 됐어. 이제 바로 여기서 뭐 하자? 미분해 f'(gx) g'(x) is 1 x의 원로 1을 넣어. g'1을 알고 싶으니까요. 그럼 뭐 여기가 f'1이야. 곱하기 g'1이야. 따라서 f'1은 띡띡띡 띠릭띡띡 더하면 2예요. 2. 따라서 뭐야? g'1은 2분의 1이야. 이게 어떤 의미야? 접선. 어떻게 구해? 1,1. 1,g1이죠. 1,1이라는 점에서 기울기 뭐야? 2분의 1. 따라서 바로 조작해주면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1이어야 1 나왔을 때 1일 지날 수 있겠죠.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매캐 변수. 매캐하다. 그냥 이렇게 써볼까? x, y는 2분의 2의 t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t제곱 2분의 2의 t제곱 마이너스 이 친구들 되게 자주 보지 않아요? 예, 한동안 더 보게 될 겁니다. 거리가도 나오고 미분 속도가도 나오고 자주 나옵니다. 저 친구는 자주 나오니까 자주 봐. 자주 보면 좋지 뭐. 미분해서 우리 di dx를 미리 좀 구해놓을까? di dx를 알고 싶은 게 오늘 목적. 왜? 네가 바로 기울기니까 접선해. 하지만 y를 x에 대해 바로 미분할 수 없으니 각자 매개 변수에 대해서 미분을 해놓고 좀 센스 있게 이 정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정도는 되잖아요. 미분하면 2의 t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제곱 2의 t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t제곱이고 2분의는 생략되었다. 그런 얘기야. 우리 뭐에서? t는 ln3에서 t는 ln3에서 참고로 2의 t제곱이 더 많이 쓰니까 2의 t제곱은 3이라고 그냥 이해해버리시면 편할 겁니다. t자에 l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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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n3 대입해서 막 계산하지 말고 2의 t제곱은 3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문제를 쓰면 돼. 자, 그럼 뭐야? 기울기 뭐야? 기울기 여기다가 넣어라. 그래서
3 빼기 3분의 1 3 더하기 3분의 1 해가지고 3 곱하기 9 빼기 1 8분의 10인가요? 오케이 체크. 지나는 점 또 x, y의 t자리에 3을 오케이 ln 3을 대입하면 3 더하기 3분의 1 개별로네. 자 2분의 3 빼기 3분의 1 나한테 왜 이러니? 30 곱하면 6분의 10 6분의 10 3분의 5 아 왜 이래 나한테 왜 이래. 3 곱하면 6분의 8 3분의 4 너무 너무 하드한데? 기울기 4분의 5죠. 따라서 기울기는 4분의 5고요. x는 3분의 5를 지날 때 y는 3분의 4를 지나더라. 이걸 뭐 정리해주면 답인데 살려줘. 이게 뭐야 이게. 막 약간 의심스러운데 이거 나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자 마이너스 12분의 25 더하기 12분의 16 그럼 마이너스 9 3분의 4네요. 3분의 4 A 더하기 B 둘이 더하면 걸작 나 혹시 뭐 잘못한 거 아니지? T에 ln 3 넣어라. 3분의 1 더해라. 3분의 1 빼라. 3분의 10 3분의 5 3분의 4 3분의 8 3분의 4 맞는데? 기울기 잘못 구했나? 죄송합니다. 9 빼기 1 9 더하기 1 8분의 10 4분의 5 맞는데? 맞겠죠? 자 통분해 12분의 몇이야? 15 빼기 12분의 9니까 12분의 6 2분의 1인가요? 답은 2번 맞네요. 와 숫자 봐라. 뭐고 약간 친절하지 않은 그런 숫자였던 것 같군요. 뭐 하여튼 좀 지울게요. 다음은 음함수입니다. 음함수 함수. 이제 9번 x세제곱 마이너스 7y제곱은 1 x세제곱 마이너스 7y제곱은 1 위에 점 2, 1에서 죠 참고로 대입하면 8 빼기 7은 1이니까 성립합니다. 왜 자, 그러면 미분해서 우리 dy dx를 구해야 되니까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좋겠다, 그지? 3x제곱 y를 미분하면 일단 y에 대해서 미분해 주시고 dy dx y' 달아주시고 아무 생각 없이 1 쓰면 안 된다 친구들. 0 써줘야 돼요. 우면 미분하면 0이야. 상수항은 미분하면 0이야. 여기다 뭐 넣어? x에는 2를 y에는 1을 넣어서 너를 찾자. 이게 되는 거예요. 12 빼기 14 y'은 제로다. y'은 14분의 10이고 약분하면 7분의 6이다 라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누가? 2,1이라는 점에서의 기울기가 7분의 6이다. 따라서 x는 2 지나고 y는 1 지날 때 기울기는 7분의 6이다. 정리해주면 7분의 6x 마이너스 7분의 10인데요. 7분의 5가 되니까 둘의 합은 7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예제 10번, 11번은 증가감소를 물어보고 있는데 워낙에 내용이 이지해서 가볍게 정리하고 바로 한번 찾아볼 건데요. 증가한다, 감소한다 뭐였다고? 도함수가 양수이면 그 구간에서 fx는 뭐한다? 증가한다. 너무 수학2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였기 때문에 이건 뭐 잊을 수가 없다. 도함수가 양수면 증가한다. why? 원래는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을 좀 간단하게 하게 됩니다. 근데 접선이 양수니까 그 따라가는 2차 함수가 또는 뭐 3차 함수가 계속 같이 커져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정말 정밀한 증명, 엄밀한 증명을 하고 싶으면 예, 수학과에 진학을 하시고요. 예. 쟤또 보라색이네. 나 봐, 나. 응, 그래. 선생님 봐, 선생님. 카메라야. 파란색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조절을 좀 해줘서 이게 잘 쓰이면 더 밝아지고 조정이 편하다는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저 잘 몰랐습니다. 이때까지. 색깔이 막 저렇게까지 바뀌고 있는 줄은 몰랐는데 오늘 알았으니까 이제부터 좀 신경 써서 찍던지 해야겠다. 자, 다시 기본적으로 수투 때 간단하게는 평균값 정리 이용해서 증명도 했고 그래프의 증가 감소를 실제 증가 감소는 이렇게 정의가 아니죠. 실제 증가 감소의 정의는 x1과 x2가 값이 다를 때, 즉 x2가 x1보다 크대. 함수값이 누가 더 큰지를 비교하는 거야. fx2가 그대로 더 크면 증가고 오히려 작아지면 감소 함수가 되는 거지. 네, 그렇게 되는 건데 그거를 접선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을 하는 건데 상세한 증명 과정은 지금은 넘어가고 우리 예전에 배웠던 걸 복귀하는 거니까 잘 보자. 양수라면 증가함수, 음수라면 감소함수. 됐죠? 그 구간에선 감소한다. 요것 좀 봐둘까? 함수 fx가 증가하면 f'x는 0 이상이에요. 순간적으로 0인 건 상관없다. 순간적으로 0인 건 괜찮아. 감소함수라면 f'x는 0 이하다. 음수인데 순간적으로 0인 건 괜찮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위에 있는 명제에도 순간적으로 0인 건 괜찮다 정도라는 문구를 추가하면 맞는 말입니다. 등호 붙여도. 왜 등호를 붙이지 않느냐, 못하느냐 라고 물어보면 등호를 붙이면 계속해서 0인 경우에는 증가도 감소도 아니니까 그렇게 표현하기 힘들어서 그러는 거고요. 순간적으로 0. 근데 순간적으로 0이라는 표현이 조금 이제 뭐 있어 보이는 표현까지는 아니니까 좀 있어 보이게 표현하면 유한계의 점에서 그러하다. 유한계에서 점에서 f'x가 0이면 f'x가 0 이상이다. 그러면 그냥 fx는 증가다.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은 거예요. 엥? 유한계요? 네, 중간중간에 0인 건 괜찮다고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반복되는, 즉, 실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존재하죠. 조금이라도 0인 구간이 반복돼 버리면 무조건 무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유한하다는 표현 자체는 그냥 진짜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그냥 순간적으로 0, 0, 0 나왔을 그런 뿐이다. 이런 얘기 알겠지? 자,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어차피 일반적인 함수가 갑자기 이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네가 이제부터 다룰 지수함수, 삼각함수, 로그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뭐가 됐든 이런 경우는 없어요. 네가 앞으로 미분할 함수 이런 건 없으니까 전부 다 만약에 0이어도 순간적으로 0인 것뿐이고 계속 증가할 거야. 여러분 그냥 심플해. 싹 다 등호 갖다 말라서 풀면 됩니다. 알겠죠? 우리가 그거 나중에 수학할 것도 아니고 증명을 뭘 해, 할 필요 없어. 싸그리 다 등호 갖다 쳐발라서 풀면 됩니다. 알겠죠? 등호 있어도 그냥 맞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답 쓸 때 그냥 등호 붙여 써도 되고 안 붙이고 써도 되고 그렇습니다. 참고로 문제에서 이제 예제 10번, 11번 풀 건데 증가하는 구간을 구하여라 라고 할 거예요. 그럼 구간을 열린 구간으로 써도 되고 닫힌 구간으로 써도 됩니다. 지금 교육과정을 따른다면 닫힌 구간으로 씁니다. 실제 증가 감소의 정의가 이제는 이걸로 정의하기보다는 옛날에 쌤은 이렇게 배웠어. 그냥 옛날에 이렇게 배웠는데요. 지금은 이게 실제 정의다 보니까 양 끝점이 이게 증가거든. 이게 증가의 정의야. 따라서 양 끝점이 어쨌든 값이 존재해도 상관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양 끝점을 포함해서 쓰기 때문에 닫힌 구간으로 보통은 표현합니다. 증가 감소 구간을 표현할 때. 근데 그냥 열어놔도 별 문제 없다고요. 그런 것은 엄청 중요한 부분이 아니야, 애초에.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네, 여기 닫아놔도 된다고요. 순간적 길 0인데, 그래, 순간적 0인 것 이 점에서 끝났으니까 상관없잖아.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문제가 있겠지만, 감소가 아니라 증가가 되겠지만, 여기서 끝나면 어쨌든 이 점과 이 앞에 있는 점들은 무조건 차이가 나니까, 어쨌든 순간적으로 0인 것 뿐이잖아요. 괜찮으니까 등호는 다 붙여도 됩니다. 자, 여러분, 저 헷갈려요. 다 붙이라니까? 헷갈리지 말라고 한 말씀입니다. 알겠죠? 다 붙여, 그냥. 다 붙여버려! 예제 10번.
fx는 x-lrx의 증가함수를 참고로 문제에서 애초에 정의역으로 x는 0보다 크다를 줬습니다. 주지 않았더라도 여러분 진수 조건에서 당연히 그러함을 이해하면서 풀어야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자, 미분 가자. 도함수를 구해봅시다. 1-x분의 1이죠. 이거를 뭐 x에다 숫자 넣어가면서 비교, 그게 아니라, 자, 봐봐. 물론 함수의 증가함수와 도함수의 부호를 판단하는 가장 심플하고도 기본적인 정석은 뭐야? 증감표를 그리는 거죠. 하지만 그거는 시간적으로는 좀 결리잖아. 그래서 쌤이 추천한 방법은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너희 그래프를 그려보자. 이거 어떻게 그려? 뭘 어떻게 그려? 분수함수잖아. 못 그리는 거 아니죠? 자, x는 0이라는 점근선과 y는 1이라는 점근선을 가지고 x에 1 넣으면 0, 빡! 해서 쫙! 이렇게 쫙! 이렇게 그려지는데 x가 양 쓸 때만 그리니까 아하! 아하! 왼쪽엔 안 그려진다. 에휴. 여러분, 이 문제는 그래도 친절하게 처음에 x가 양수를 던져줬잖아. 안 던져주면 애들이 자멸합니다, 보통. 왜? 잘 봐. 이 말 없잖아. 미분 한번 쓱 하고 나면 x에 왠지 음수 넣어도 될 것 같이 생겼어요. 미분하고 나면 x에 음수 넣어도 될 것 같이 생겼잖아. 음수는 그냥 양수네? 그래서 뭐 아무 생각 없이 x가 음수일 땐 증가한다 있다고 써놓으면 인생 큰일 나는 거 알겠지? x에 음수를 왜 넣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알겠지? 그래서 반드시 문제 풀 때 첫 번째 정의역, 즉 진수 조건. 로그의 진수 조건을 우리가 함수라는 입장에서 보면 그냥 정의역인 거야. 정의역을 확인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따라서 정의역 진수 조건 확인해서 이거 지워 임마. 너만 그려져 있다. 그래서 1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바뀌는구나. 아, 음수일 땐 감소하잖아요. 그래서 0과 1 사이는 감소한다. 이렇게 쓰고 x와 1보다 클 때는 증가한다. 이렇게 쓰고 최근에 이것들을 답지나 이렇게 그 교과서 같은 데를 보니까 구간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구간. 0은 빼야 됩니다. 0은 빼야 돼요. 0보다 크다. 1보다 작거나 같다 해도 이건 감소해요. 됐죠? 1보다 크거나 같고 무한대라고 써도 증가하다. 알겠지? 예, 상관없다. 이거 열어놔도 되긴 됩니다. 이거 좀 열었다 하면 어떻게 인생 큰일 나고 막 틀리고 이런 거 없어. 됐지? 저처럼 그냥 등호 안 붙이고 써도 이게 뭐 잘못된 표현까지는 아니고 등호 붙여줘도 괜찮고 안 붙여도 되고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 물론 붙여도 그만, 안 붙여도 그만이고 예전에는 안 붙이는 쪽이었는데 지금은 붙이는 쪽이 되긴 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뭐야? 어차피 여러분 지금 선행하는 과정이니까 기본적인 핵심 아이디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건 대충 해도 돼. 언제 중요해져? 네가 고등학교 가서 2학년 2학기 시험 치기 전에는 중요하죠. 너희 학교 선생님이 가르쳤던 방식 그대로 쓰시는 게 맞습니다. 너희 학교 교과서에서 등호 붙여서 쓰고 있는데 너 안 붙이면 까딱지 잘못한 선생님께서 감점을 해도 여러분이 할 말이 없어져. 가르치는 대로. 지금 교육과정상 등호를 붙이는 게 맞으니까 등호 붙이는 쪽으로 연습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야. 알겠지? 자, 그럼 넘어갔어. 예제 11번입니다. 함수 fx는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4분의 5a. 함수 fx는 x제곱 마이너스 4ax 더하기 ax구나. ax 더하기 4분의 5a의 x제곱이 되었습니다. 이거의 값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하도록 뭐야 이거?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하도록 도함수가 항상 0 이상이면 된다 이거죠. 가자, 미분하라. 일단 미분부터 해. 앞에 친구 미분하면 2x-a죠? 2x제곱 더하기 앞에 친구 그대로 두면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4분의 5a 2x제곱이죠? 우리는 항상 2x제곱으로 묶어야 함을 믿습니다. 그죠? x제곱 마이너스 ax가 2니까 더하기 2-ax 더하기 4분의 a로 정리가 되는군요. 이게 뭐하면 항상 0 이상이면 좋겠다. 항상 0 이상이면 여기 등호 붙여야 된다. 여기 등호 붙여야 돼. 여기 0이어도 돼요. 순간적으로 0이어도 계속 증가하고 역함수가 존재하고 실수 전체 증가. 참고로 표현을 좀 정리하자면 하고 나서 정리할게요.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x제곱 시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세상에 있어서 가장 좋으신 분 중 하나다.
양수죠? 꺼져. 자. 저기 옆에 있는 2차식만 양수면 된다. 항상 양수이신 2x제곱식은 잘가 해버리고 너만 0 이상인데 따라서 판별식 2-a의 제곱 마이너스 4 4배에 4분의 2 하면 a가 0 이하 0 이하 마이너스 5a 더하기 4가 0 이하니까 1과 4 이하가 되겠네요. 1 이상 4 이하가 a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너를 만족하면 저기 있는 2차 부등식이 항상 0 이상일 거고 항상 성립할 거고 2x요 양수를 곱해도 항상 0 이상일 것이므로 더함수가 0 이상 항상 증가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표현만 몇 개 좀 정리를 해놓으면 fx가 계속 증가하다 또는 계속해서 증가한다 단조 증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증가의 포인트를 맞춰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fx가 계속 증가한다는 건 뭐다? f'x는 항상 0 이상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심플하게 일반적인 우리가 풀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뭐 둘 다 0이 있어도 증가하면 0 있어도 오케이 정도로 이해해 볼게요. 유튜브에 녹화하는 거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당연히 같은 식은 아닙니다. 동치가 아니에요. 여기에 등호 있으면 저기에 갈 때 문제가 생겨. 하지만 우리가 다루는 미적분에서 실제 고교 과정에서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루는 수준에서는 괜찮다고 알겠지? 뭐가 1대1 대응이다 정도로 이해를 해보고 그래서 뭐하다? 1대1 대응이면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래서 문제에서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건 결국 뭐야? 이거 계속 증가한다 내지는 계속 감소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계속 증가하면 너 도함수가 0 이상으로 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나오는 놈은 맨날 똑같이 쳐나오는 너 2차 방정식이 또 2차 부등식이 또 나와요. 판별식이 0 이상 0이야. 이거 뭐 수학상에서부터 수학 1에도 나오고 수학 2에도 나오더니 미적분에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맨날 첫날 기어 나옵니다. 모르면 바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는데 일단 오늘의 포인트는 뭐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접선의 방정식이란 걸 우리 구해가지고 원래 하던 수투대로 접점이 주어질 때 기울기가 있을 때 또 곡선 밖에 점이 있을 때 접선을 구해봤고요. 곡선이 2개 있을 때도 접한다는 건 어떤 건지 또 두 곡선이 서로 수직한다는 건 어떤 건지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추가적으로 음함수, 역함수, 매개 변수들도 나왔는데 별건 없었지만 그것들도 dy dx를 어떻게 구할 거고 아무래도 이때까지 늘 배웠던 f'x가 아니라 dy dx고 x라는 문자, y라는 문자 같이 등장하는 친구들이니까 조금 더 신경 써서 처리를 해줬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심플하게 함수의 증가 감소를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도함수가 양수다 증가한다. 도함수가 음수다 감소한다. 되겠지? 등호는 그냥 심플하게 붙여줘도 아무 문제 없다. 답 쓸 때도 물론 이제 본인이 배우는 교과서나 그런 거에 맞춰서 쓰면 더 좋겠지만 큰 상관없어요. 중요한 부분은 저런 게 아니야. 나중에 다음 시간에 배울 극대극소죠.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그런 포인트들이 중요한 점이 되겠죠. 우리가 그런 걸 극대극소라고 하고 왜? 극대극소가 보통 최대 최소니까. 우리의 목표는 함수를 잘 분석해서 뭐 할래? 최대 최소 구하는 게 목표예요. 함수라는 건. 예, 최대 최소는 어디서? 극대극소에서 생길 확률이 아주 높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애들이 되는 거야. 되겠지?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